자, 이차함수가 있고 x는 2에서 최대값 4를 지난다 했어요. 그죠? 자, 근데 0,4를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y가 4가 되니까 a 제곱이 얼마니? 4가 됩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이차함수가 뭐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최대값을 가진다 했지. 그죠? 이차함수가 최대값을 가지려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위로 볼록한 음수여야 되겠지. 맞아? 그럼 A의 값이 뭐가 되니? A의 값은,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x는 2에서 최대값 n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x는 2에서 최대값 n을 가지니까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가졌으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최대값이 n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아니 얘를 정리해서 비교하면 b와 n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8x 플러스 8x 자,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하니까 그러므로 b는 얼마가 8이 되고 n은 얼마가 되니 12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별로 없다, 그죠? 자, 이제 11-2번은 XYZ가 실수일 때 이것들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 이차함수가 아니고 XY가 섞여있는 식의 값이다, 그지? 자, 이럴 때는 완전 제곱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일 거고 자, 2에 y제곱 플러스 8y니까 y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4, 여기서 나오는 건 4, 8에서 10인데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빼기 7 하면 되겠네요. 자, 실수가 제곱되었으므로 실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아이의 최소값은 둘 다 0일 때 최소값 뭐를 가진다? 마이너스 7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동일한 패턴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겠죠. x제곱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z가 15가 되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1, 4, 9니까 14 플러스 15가 되니까 1이 더해지면 되겠다. 완전 제곱식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아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니? 1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은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꼭지점이 m,n을 가진다라는 거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오른쪽 왼쪽을 어디만 보라라고 했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만 보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축의 위치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겠지. 맞아? 즉 베타가 n보다 더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왼쪽에 있을 수 있다. 또는 축이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너희들한테 바라보라는 데가 어디니?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보라 했으니까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만 바라봤을 때 이때 가장 높이가 높은 곳과 가장 높이가 낮은 곳은 어디냐라고 물었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니? f 알파가 되고 최소값은 베타일 때의 높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축이 지금 알파 m일 때 높이가 n으로 결정된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알파 베타의 범위가 m과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가 이런 사이에 있을 거예요. 맞니? 자, 이랬을 때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m이 있는 경우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과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을 어떻게 구분해낼 거냐라는 게 되겠죠. 맞아? 자,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잡고요. 그래서 이때 m이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 값은 높이가 가장 낮은 값은 원이 fm일 때의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맞니? 자, 그런데 높이가 가장 높은 데는 약간 어떻게 돼요? m이 알파, 베타 가운데 있을 때는 알파, 베타의 높이가 같다라는 거지, 그지? 맞니? 근데 지금은 m하고 알파가 더 어떻게 돼 있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그림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맞니?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경우에니? 세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경우가 되겠지, 그지? 알파가 m에서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한 변역이 주어지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그 사이에 어디가 가장 높고 낮음을 얘기해라. 요거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11-3번 문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대략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지, 그죠? 자, 이때 그림을 살펴보면 축의 위치가 x-1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는 1에 있다. 이때 높이는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고? 범위가 0에서 4 사이만 보라. 근데 축의 위치가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0에서 4인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0이 한 칸만큼 떨어져 있다면 4는 세 칸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만 보게 되면 이거의 높이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맞니?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부분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과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은 최대값은 x의 높이가 4일 때의 높이가 가장 높이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4가 되면은 9, 4 빼기 5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냐?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은 x가 1일 때의 높이에 해당하므로 f1의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고요. x의 범위는 x가 0보다 왼쪽에 있다. 이 사이에서만 보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축의 위치는 필요하고요.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고 축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축의 위치가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볼 건데 오른쪽 왼쪽은 0의 왼쪽에서만 보는데 중요한 거는 0은 포함하지가 않아요. 자,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0의 위치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값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포함하지 않고요. 이 값은 포함하지 않고 왼쪽의 범위는 이렇게 잡힐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높이인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데 최대값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지금 나오고 있나? 자,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나? 거의? 조금 더? 한 요 정도 나오나? 거의 다 나오네? 오, 됐어. 자, 그러면 y는,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꼭지점, 저 축의 위치가 x는 1에 있어요. 이렇게.
높이는 9가 됐는데 어디에서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2에서 4 사이에서만 보라. 근데 여기가 1이니까 2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맞지? 4도 이것보다는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2는 포함을 했고요. 4는 포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때 조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만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는 보니까 축과 상관없이 가장 높이가 높은 지점은 x에 2를 대입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x에 2를 대입한 8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높이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이거 중요해지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은 높이가 x가 4일 때의 높이라고 얘기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그 값이 비어 있어서. 근데 이 근처의 값이긴 한데 명확하게 얼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이때 이런 경우에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4번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함수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축을 2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축은 x는 2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 보였는데, 자, 제한 변역이 x가 a의 오른쪽에서만 봐라 라고 했어요. 맞지? 자, 그러면 a가 2의 왼쪽에 있을 때와 a가 2의 오른쪽에 있을 때의 최대값이, 최소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a가 2와 위치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a가 2의 왼쪽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a가 2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2의 오른쪽에서만 이 함수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얼마냐? 2일 때 높이가 가장 낮으므로 최소값은 x가 2일 때의 값이다. 자, 따라서 x가 2일 때의 높이는 뭐가 되느냐? x가 2일 때의 높이는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범위를 나누었을 때 x가 2가 되어도 된다라고 봅시다. 2일 때가 이렇게 될 거니까, 맞지?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x가 2가 있는데 a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a랑 2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오른쪽에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a가 2의 오른쪽에 있다. a가 2일 때는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아? 자, 그렇게 됐을 때 a보다 x는 a의 오른쪽만 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볼 x는 a의 오른쪽에서만 그래프를 볼 거다라는 게 되겠네요.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높이는 뭐가 되느냐? x가 얼마일 때의 높이다? 최소값은 x가 a일 때의 높이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나? 자, 따라서 x가 a일 때의 높이는 뭐가 되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다. 그래서 이 값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y는 꼭지점을 구하면 x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a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축이 x는 a에 있어요. 축이 x는 a에 있다. 그러면 a의 위치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니? 바뀌는 거잖아요. 맞니? 자, 그래서 최고차는 계수는 음수니까 위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x는 a의 축은 여기에 있는데 이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만 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은 정해져 있는데 a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맞아? 그럼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최대값이 어디서 바뀔 거냐? 즉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1도 이렇게 있으면은 제한 범위를 우리가 요 사이에서만 바라볼 거잖아요. 요 사이에서만. 맞니? 자, 그래서 최대값이 요 안에서 여기에서 요까지의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어디가 높이가 가장 높냐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돼? 1과 A를 바라봤을 때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는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의 그래프에서는 높이가 가장 높은 값이 F1의 값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F1의 값은 뭐가 되니? F1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2가 됨을 얘기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래프가 또 위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인데 축의 위치는 여전히 x는 a입니다. 그치? 그런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을 경우니 1이 있을 경우다. 맞니?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최대값이 되는 값은 이 범위에서 바로 꼭지점일 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비교해보면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고 1의 왼쪽이니까 자, 두 번째 범위는 아까 저기를 포함을 안 했으니까 얘는 둘 다 포함을 시킬게요. 이렇게 포함을 시키자. 자, 여기 안에 있었을 때는 최대값은 fx가 a일 때의 높이가 되고 a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니? 세 번째도 또 x는 a라는 축을 가졌는데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1이 이런 식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범위를 잡을 때 1과 a의 마이너스 1과 a의 위치를 봤는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네요. 그러면 세 번째 범위는 어떻게 잡으면 되니?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는데 여기 등호를 붙였으니까 한쪽은 떼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 안에서만 이 그래프의 높이를 바라본다면 언제 높이가 가장 높냐 했더니 마이너스 1일 때 높이가 가장 높겠네. 자, 따라서 이때의 최대값은 f-1의 값이 됩니다. f-1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축 또는 제한 범위가 이렇게 변수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그때 범위를 다 따져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11-5번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잘 보셔야 돼요. xy가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진 조건이 이런 식으로 2차식, 아직 원을 안 배웠는데 나중에 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기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2차식이 힌트로 나와요. 몇 차식이? 자, 2차식이 주어집니다. 2차식이 주어져요. 그리고 얘도 2차식이지만 1차식과 같은 이렇게 어떤 1차식 또는 섞여져 있는 식의 값을 물으면 최종적으로 이 값을 항상 치환을 이 값을 K로 두고 시작합니다. 알았니?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의 값을 얘기하면 되냐면 이제 뭐의 값을 얘기하면 되냐? 이 값을 K로 놓았기 때문에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2차식이 이렇게 힌트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잘 보면 4x 플러스 y 제곱이 K인데 적절히 정리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적절히 정리해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따라서 y제곱이 뭐가 되니?
4-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식을 y 제곱을 이쪽으로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뭐가 되니? k가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값은 무슨 값이라고? k의 최대 최소니까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중학교 때처럼 최대 최소를 구하면 틀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최대 최소가 주어질 때 항상 생각할 게 뭐냐? 항상 생각할 거는 제한 범위입니다. 제한 범위. 이거를 생각 안 하면 이제 무조건 틀려요. 중학교 때는 제한 범위 이런 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를 떠나서 옵니다. 고3 때까지예요. 어떤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말은 산술기하 말고 함수로 바라봤을 때 새로운 범위가 잡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x의 값에 따라서 k의 값이 결정이 돼서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의 범위가 주어지는지를 봐야 된다고? x의 제한 범위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것 같지만 숨어 있어요. 첫 줄에 뭐라고 돼 있니? 제일 앞에 xy가 실수와 이제 실수와 허수의 차이점 알죠? 실수와 허수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고 맞아? 제곱해서 0보다 작으면 순허수가 되겠죠. 그죠?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xy가 실수라는 말은 x를 제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를 제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마무시한 지금 힌트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y 제곱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그러니까 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죠. 맞니? 몇 차 부등식 나왔어? 2차 부등식 나왔다. 그지? 세로창이 음수이면 양변을 곱하면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게 4, 2로 보이면 좋다라고 했고 아니면 한 번 더 해가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2와 2에서 해를 가지기 때문에 맞아? 어디에서 높이가 더 낮아요 했을 때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저거를 못 잡으면 무조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K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완전 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4가 되어야 되는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거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 자, 축의 위치는 X는 2에서 축을 가졌고요. 높이는 8이 된 거예요. 근데 제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 안에서만 알아보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서 가장 높이가 높을 때와 가장 높이가 낮을 때의 값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가장 높이가 높을 때는 2일 때의 높이가 되고 2일 때의 높이는 8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가장 낮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질 때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건 마이너스 8이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문제 어려우니까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 알았니? 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가 20m인 철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0m가 되겠죠. 자, 이런 철망이 있는데 이런 철망을 만드는데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과 같을 때 언제 넓이가 가장 클 거냐라고 묻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미지수도 제 책처럼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을 x라고 둔다면 자 가로의 길이는 원의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거의 길이는 2x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요. 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길이가 전부 20m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둘레의 길이는 2πx 원의 둘레다 그죠? 플러스 가로 2x 세로 y의 2배를 한 거가 전체적으로 20이 되면 된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파이x 플러스 2x 플러스 y는 10과 같다라는 어떤 1차식이 힌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넓이에 관한 최대 최소라고 문제를 줬으니 선생님이 넓이 s라고 세팅을 하고요. 넓이 s는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파이 x의 제곱 플러스 2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말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거는 2차 함수로 가야 되는데 x, x, y가 섞여 있다. 근데 1차식 관계식이 위에 하나가 있네요.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y를 정리를 하면 자 y는 뭐로 정리할 거냐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의 x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y 자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y 자리에 들어오면 파이 x 제곱 플러스 2x의 y 자리에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아니 자 그러면 여기가 x제곱이 될 거고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내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파이 x제곱이 되나? 아닌데 씨 욕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2파이 그럼 마이너스 파이 x의 제곱이 되네요. 제곱 자 그 다음에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이거 뭐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8 플러스 4의 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정리해 플러스 얼마니? 20x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렵죠. 얘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범위 안에서는 축에서 뭐가 나오겠니?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은 외워서 두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축은 뭐니? 마이너스 2a분의 b다. 아직까지 못 외운 친구들은 좀 외워놓으세요. 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므로 자 축의 위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x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이므로 2파이 플러스 4분의 얼마가 돼? 2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축의 위치가 얼마일 때? 파이 플러스 4분의 11 대 최대값을 가질 거다. 이런 말이 되겠네. 맞니? 자, 그랬을 때 뭐니?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일 때 최대값을 가져. x는 파이였나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x가 이 원의 반지름이므로 우리는 반지름이 파이 이거일 때 뭐한다? 넓이의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아까 조금 비슷한 거를 봤어요. 뭘 봤냐면 실수 xy일 때 전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건 봤어요. 알았지? 자, 이거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실수 xy가 왔을 때 어떤 값을 구하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값이 아니라 보니 분명히 는 0 바로 뭐야? 방정식이 주어진 거야. 맞지? 앞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요. 지금은 는 0이다 해서 뭐를 주어놓고
어떠한 방정식을 주어놓고 그 식에서 둘 중에 하나의 문자에 대한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식인데 xy가 실수다. 방정식인데 이때 문자가 x 또는 y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수 xy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실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실수 xy가 이 방정식의 해가 돼야 되니까 이 근은 무엇을 가진다고요?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 맞아? 그럼 이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로 세팅을 해 나가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떠한 복잡한 2차식이 주어져 있고 이것이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실수 x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제 판별식을 끌어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y의 최대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느냐? 왜 그런지 봐.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면 4x제곱 내림차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봤기 때문에 x가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뭐다? x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짝수차 공식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에 판별식을 세우면 b-제곱이니까 x계수는 뭐니? b-제곱 8, 64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4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이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4로 약분을 할게요. 그죠? 16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3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y에 관한 식으로만 나누게 되었어요. 알았니? 그래서 y의 범위를 물었기 때문에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개수로 남은 게 y가 된다라는 거죠.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다. 그지? 2차 부등식이니까 최고창이 음수일 때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4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죠? 4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y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y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y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을 묻거든요. 2번은 반대로 뭘 묻니? x의 최대 최소를 물어요. x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xy에 대한 방정식이 먼저 들어오고요. 뭐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자?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거다. 자,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므로 y제곱 플러스 2y 내림차 정리하면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이다 라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실수 y를 가지는 방정식이니까 실근을 가져야 될 거고 구분을 할게요. 이걸 d1이라 하면 이때 이거는 4분의 d2라고 두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2차 부등식이 되는데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알겠죠? 1과 3을 해로 가지니까 x는 1과 3. 그러므로 x의 최대 최소를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았니? 11-8번도 풀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한지 또 조금 달라요. 아까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그래서 그 미세하게 다른 점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실수 xy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다른 2차 식이 힌트로 나왔어요. 아까. 맞아?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값의 최대 최소를 물으니까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이 x 플러스 y를 뭐로 두어도 되니 k를 두어도 됩니다. 맞니?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맞아?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기억납니까? 아까는 주어진 식을 여기는 y제곱으로 대입을 했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어진 조건을 내가 풀값을 대입하는 건 쉬워.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진 조건을 내가 풀식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안 이상하니? 이상하잖아요. 뭔가 대입하기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힌트가 2차식이고요. 내가 구할 값이 몇 차식이니? 이런 1차식인 경우에는 내가 구할 값을 K로 놓고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X로 정리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두고 어찌됐든 우리는 K의 최대 최소로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떤 식이 하나 만들어졌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짜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완전 제곱이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아니, 자 얘를 정리하니까 5x 제곱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4k의 x 된 거고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자, 지금 이제는 는 0이라는 2차식이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실수 xy다. 지금 아까 실수 xy다 했을 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2차식이 탁 나와버리면은 이제 실수는 뭐를 의미해버린다고? 실근을 의미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식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2차 방정 식이므로 저 실수 X가 뭐를 얘기한다고? X가 실근을 가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짝수 공식에 의해서 4분의 D를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5K 제곱이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제 또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최고차항이 음수. 그러므로 K제곱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제 사이값 보입니까? 그지?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다? 마이너스 루트 5에서부터 K는 플러스 루트 5 사이에 있다. 어차피 우리는 K의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K의 최대 최소를 잡아냈습니다. 새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이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읽는지 한번 봅시다. 알았니? 자, X가 실수다라고 딱 나왔어요. X는 실수다. 그런 다음에 이 이상한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지금까지 이상한 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할 때 어떻게 세팅을 했어? 는 K로 세팅을 했다. 그지? 맞아요? 그런 다음에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갔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이상한 식은. 그래서 내가 이상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멘트가 나오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6x를 뭐로 놓으면 된다고? k로 놓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의 범위만 알면 되는데 k의 최대 최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야. 근데 양변에 얘를 곱했더니 어떻게 되니? 6x는 kx제곱 플러스 k인데 이 몇 차식이 나와버렸어? 2차식이 나와버렸어. 뭐에 대한 2차식이니? x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x가 실수래. 이 2차식의 x는 실수야. 즉 뭐를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 됐니? 자, 따라서 이때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넘겨서 좀 정리할까? 자, 넘겨서 정리하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6x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 된 것. 자, 이때 판별식을 써버리면 4분의 d를 쓰면 어떻게 정리가 되니?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k제곱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최고차항이 음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사이가.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x가 실수라고 했을 때 이런 이상한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최대값, 최소값을 주고 a, b의 값인데 실수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이상한 값의 최대 최소를 물었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k라고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맞니? 자,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주면 아무튼 k의 범위가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겠네. 자, 우선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겠죠.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제곱 플러스 k다 라고 얘기가 가능하네요. 그랬더니 또 뭐야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런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 이제 근거들이 보이죠. 자, 따라서 쪽으로 넘길게요. k 플러스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2차의 개수가 이쪽이 0이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지?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니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 10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아니, 조금만 더 정리해볼게. 자, 얘는 a제곱 k 마이너스 4k제곱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뭐야? b 마이너스 1 이러면 되나? k 플러스 4b 자, 이렇게 됐으니까 현재로서는 아무 무리가 없죠. 맞니? 자, 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이 값을 구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누구에 대한 2차식으로 보는 게 유리해 보이니? k에 대한 2차식으로 보는 게 유리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 건데 K의 최고차항이 지금 뭐야? 음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4K 제곱 마이너스 4의 B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답이 나오는데 잘 봐요. 이 장면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그럼 4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는 뜻이죠. 맞아? 그럼 이걸 그림을 그려서 봤으면 2차 부등식의 해니까 이때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아? 그럼 방정식으로 보면 이것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와 뭐라?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얘기할 수 있어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보다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해서 지금 얼마야? 2란 말이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어.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근데 B는 얼마라고 그랬어? B는 3이라고. 그럼 B는 얼마야 여기서? B는 3이 되겠죠. 이상한데 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잘못했을까? 이거 뭐 부호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닌 것 같다. 여기 플러스네. 이렇게 돼야 되죠. 4B 마이너스 1 손이 뭐 계산을 왜 이렇게 엉망진창. 그럼 여기 4B 마이너스 A 제곱 4B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돼. 아까 이거 혼자 계산할 때 안 도와줘서 그렇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값은 똑같을 거니까. 자,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 더하면 2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뭐가 돼? B 플러스 1이 돼서 B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A분의 C가 돼서 4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B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이 16이므로 A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XYZ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B의 값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등호가 두 개 이상 있어. 분수식에서. 이런 건 등식이 아니라 했죠. 그죠? 비례식이니까 등호가 두 개 이상 보일 때는 반드시 는 K로 세팅을 해라. 유리식 할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Y는 3K 플러스 5가 되네요. 자, Z는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아? 자, 그런 다음에 XYZ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 값의 최소값이 돼요. 대입을 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이 되겠지. 맞니? 자, 최소값을 물었는데 이거 식이 아닙니다. 맞아? 한 배씩 쓰는 문제 아니라고요. 그런데
실수 XYZ니까 여기서 실수 XYZ면 K도 모두 뭐가 되어야 된다? 실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맞니?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그러면 K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제곱 9K제곱 4K제곱 14K제곱에 그 다음에 2K, 15K, 17K, 마이너스 4K, 13K가 플러스 1, 25, 1, 2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 자, 그래서 K 값이 몇 차 함수처럼 보이는데 2차 함수처럼 보이겠네요. 그지? 자, 그래서 이때 2차 함수의 값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거를 꼭지점 만들기가 힘들다.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니, 이제? 축의 방정식을 알고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8분의 13. 1대 최대값, 최소값이 x가 아니고 k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자, 이를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1-3번 실수 m에 대해서 fx가 2차식이다. 그죠? 2차식의 최소값을 gx라고 할 때 gx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fx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의 최소값을 구해봐야 되겠지. 그런데 대놓고 지금 몇 차 함수 형태니? 2차 함수 형태다. 그죠? 자, 따라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fx는 어떻게 최소값 2로 묶어내면 이제 어떻게 되니? 2의 x-m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m 제곱이가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아? 자, m은 모든 실수 m이기 때문에 제한 변형은 없고요. 그죠? x가 m에서 최소값 이 값을 가지네. 그치? 자, 그러므로 fx는 x는 m에서 무슨 값을 가지니? 최소값 이 값을 가집니다.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라는 최소값을 가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gm이라 하겠다. gm은 뭐니? m에 관한 식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m에 관한 식이다. 자, 따라서 최소값이 m에 관한 식이 됐으므로 gm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m에 관한 식 최소값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gm 이 함수의 또 최대값을 물으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 값의 최소값은 뭐가 돼요? 최대값은 위로 볼록하니까 m이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 14를 가진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도 많은 문제지, 그제?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0이라는 2차 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다, 그죠? 아니,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으로 넘어오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1은 제로에 두 근이 지금 뭐가 됐다? 알파와 베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21인데. 맞아? 뭘 구하는 거야, 근데? 이 함수가 x는 2일 때 최소값 p를 가진다. 이런 뜻이었네. 그지?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 값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100이 된다라는 거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제곱하면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4가 곱해지니까 a분의 84가 뭐가 됐다고? 100이 된다. 자, 이런 힌트를 하나 얻게 되네요. 그죠? 이런 힌트가 얻어졌으면 뭐 조금 더 계산을 정리를 해도 되고, 자, 이 힌트는 조금 이따가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함수는 x는 2일 때 최소값 p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축의 위치가 지금 얼마야? x는 2다, 그지? 그럼 축은 아까 어떻게 잡힌다 했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잡히는데 이때 축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b가 뭐가 된다? b가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힌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a와 b 값을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자, b가 마이너스 4a니까 b 제곱자리에 4a 제곱을 넣으면 16a 제곱 플러스 a분의 84가 10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자, 그러므로 넘어가면 뭐가 되니? a분의 8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a가 1이다. 자, a가 1일 때 b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따라서 최소값 p는 그러므로 p는 얼마?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지? 11-7번을 보면 일단은 자꾸 이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값을 전개를 다 해서 풀어도 되고요. 전개를 하지 않을 거면 치환을 해서 풀어도 되겠지. 자, 그러면 2x-3을 우리가 t로 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지금 뭐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될 건데요. 그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t-1의 완전제곱 플러스 1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최대 최소는 항상 제한 범위가 있느냐를 살펴야 된다. 그지? 그런데 x가 0에서 3, 4, 2이므로 이 t의 범위도 제한 범위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2를 곱해서 3을 빼니까 이 식에 2를 곱하면 이 x는 0에서 6, 4인데 모두에게 3을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므로 t의 범위는 얼마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었고요. t의 축은 t의 값이 1일 때가 되는 건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이야. 3이 조금 더 가깝고 마이너스 3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지? 11-9번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또 시키는 대로 가볼게요. x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에서 x를 빼면 2x-1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에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될 거고 빼기 fx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ax의 제곱, ax 제곱, bx, 1은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창의 개수는 2ax 더하기 a와 여기서 나온 플러스 b만 남게 돼요. 그치? 자, 이 값이 뭐가 됐냐? 2x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면 좌우변은 똑같이 생겨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항등식에 의해서 A 값은 얼마가? 1이 된 거고, A가 1이 됐으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종료가 됐다,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제한 변역이 있는 fx의 최대 최소니까 이 부분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리를 하면 축의 위치는 x는 1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한 범위가 0에서 3 사이이므로 0이 조금 더 가깝고 3이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 값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1-12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중간에 딱 뭐가 보이니? 절대값이 보인다. 절대값이 보일 때 여러 가지 기교를 쓰는 것보다는 절대값 안이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 바꾸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안이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서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부호를 바꾸지 않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어디에서? 오른쪽 왼쪽을 정리해야 되죠. 또 어디에서는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뭐로 보여야 되니? 가에. 그지?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범위.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엔 범위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은 부호가 바뀌니까 자,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었으므로 부호를 바꿔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자,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은 어디서 그릴 거냐? 이 그림은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 즉 2차 부등식이니까 4, 2 값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에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라. 그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 범위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요. 그림을 대략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맞지? 자, 이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략 조금만 보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빼기 1이잖아.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정도에 찍혀 있고요. 1, 마이너스 1 정도에 찍혀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맞지? 0과 2를 지나고 있죠. 대략. 그래서 0과 2를 지나면서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인데, 아까 뭐라고 했니?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다 했지, 그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지? 그런데 어디에서만 그려라고? 2의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자, 2의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는 어떤 그림?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마이너스 묶어내고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맞아? 마이너스 1, 9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마이너스 1, 9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찍고요. 대략.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 절대값이 있을 때 마이너스 2와 2에서 뾰족한 점이 그려지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에서는 뾰족한 점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한 모양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만 보라고 했니? x를 0과 4 사이에서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x가 0은 여기 있고요. x가 4는 여기 있겠죠. 그죠? 자, 0과 4에서 바라봤을 때 이 그래프를 이 안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높이가 가장 낮은 점은 일단 어디니? 0이다. 그죠? 높이가 가장 낮은 점은 0입니다. 근데 높이가 가장 높은 점은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안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될지 잘 몰라요. 그림을 대충 그렸잖아. 자, 그래서 이때 0을 대입했을 때는 요 값이니까 이때의 높이는 8이에요. 8.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를 대입한 값이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4를 대입한 거니까 16 빼기 4, 8이니까 8이네. 아, 그러면 이때의 높이도 지금 어떻다고?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높은 값은 얼마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